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물류 그리고 공급망 분야의 ESG 혁신입니다. 특히 해외 선진 기업들, 실제 사례들을 좀 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뭐 해야 한다 이런 구호 말고요. 진짜 어떻게 하고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바로 적용할 만한 그런 통찰을 얻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아요. 요즘 지속 가능성이 워낙 중요해지니까요. 특히 물류 쪽 ESG는 이제 뭐랄까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됐죠. 오늘 볼 자료에 머스크나 아마존 또 큐네안 네겔 같은 글로벌 기업들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럼 먼저 그 해운업계 거물이죠. 머스크 사례부터 볼까요? 메탄올 추진 선박 도입, 이거 얘긴 들었는데 기존 선박까지 막 개조했다는 게 저는 좀 놀랐거든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머스크 전략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대체 연료로 그냥 과감하게 가자. 2024년 올해만 해도 대형 메탄올 선박을 7척이나 새로 넣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머스크 헬리팩스호. 이게 세계 최초로 기존 디젤 선박을 메탄올 이중 연료 엔진으로 바꾼 겁니다. 대단하죠? 와, 세계 최초요? 네, 그냥 새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자산을 활용해서 온실가스를 생애주기 기준으로 65% 이상 줄이겠다. 이런 목표거든요. 아, 이건 진짜 주목할 만해요. 특히 우리처럼 자본이 많이 드는 산업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되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아, 기존 자산 활용. 이거 진짜 인상적이네요. 그럼 그 육상 운송, 또 풀필먼트의 거인 아마존, 거기는 어떤가요? 작년에 뭐 59억 개 상품 배송했다는데 이 엄청난 규모에서 ESG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존은 진짜 규모를 활용한 시스템 전환.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랑 손잡고 2030년까지 전기 배송밴 10만 대. 목표가 엄청나죠. 그리고 인공지능, AI 써서 배송 경로 최적화. 이걸로 벌써 효율이 한 20% 좋아졌다고 하고요. 20%나요? 네, 또 물류센터 지붕에 태양광 패널 쫙 깔고 그래서 2025년까지 운영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이런 목표도 있어요. 와, 진짜 다각적이네요. 근데 뭐랄까, 그건 아마존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중소물류 기업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부담될 것 같은데. 아, 물론이죠. 규모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근데 그 핵심 원리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첫째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그리고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연계.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KEB 100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캠페인?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규모가 작더라도 데이터를 잘 봐서 비효율적인 부분 찾아내고 또 파트너들이랑 같이 좀 공동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아, 데이터, 협력, 정책 활용. 네, 기억해둘 만한 포인트네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스위스 기업이죠. 큐네넨 나길. 여기 사례 보니까 그 SBTI 승인을 받은 넷제로 전략을 실행 중이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SBTI.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SBTI 이게 뭐냐면요. 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가 파리 협정 목표 달성에 진짜 도움이 될 만큼 충분히 과학적이다. 이걸 공인받았다는 뜻이에요. 큐네네 나겔은 이 과학적 목표 아래서 되게 체계적으로 딱 4단계 접근법을 써요. 1단계는 실시간으로 배출량 모니터링해서 가시성 확보하고 2단계는 불필요한 운송 없애서 회피하고 3단계는 연료 효율 높이고 스마트 창고 에너지 줄이고 이런 걸로 감축하고요. 마지막 4단계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배출량은 고품질 탄소 상세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상쇄하는 거죠. 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짜 잘 짜인 로드맵 같은데요. ESG 경영,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막막한 기업들한테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큐네네 나겔 방식은 측정 못하면 관리도 못한다는 기본 원칙을 딱 보여주죠. 물론 이런 체계적인 로드맵을 참고는 하되 처음부터 막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 시범 사업 먼저 해보고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료에 나온 그 실행 체크리스트,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당장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첫 한두 주 동안은 일단 우리 회사 상황 파악,
뭐 연료 얼마나 쓰는지, 운행 거리는 어떤지, 전기 사용량 같은 기본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3주차, 4주차에는 물류센터 조명 LED로 바꾸는 거나 차들 공회전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처럼 비교적 쉽게 효과 볼 수 있는 거, 퀵 윈즈라고 하죠. 그런 걸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도입 로드맵 짜고 재생에너지 쓸지 검토하고 파트너십 만들고 이렇게 중기 계획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성과 측정해야죠. 차량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폐기물 재활용률 같은 핵심 성과 지표 KPI 정해서 꾸준히 보고 개선해야 하고요. 아, 네. 오늘 이렇게 사례들을 쭉 보니까 이 물류 분야 ESG 혁신이라는 게 그냥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니구나.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좀 보이네요. 특히 그 Q&A 캐글의 단계적 접근법은 진짜 좋은 나침반 같아요. 길을 탁 알려주는 느낌. 맞아요. 완벽한 계획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작더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는 용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나눈 기술 혁신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그 이케아 아시죠? 거기 되살림 프로그램처럼 제품 다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물류, 이런 걸로 순환 경제 모델 만드는 것도 ESG 경영의 한 축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핵심은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고 그걸 끊임없이 실행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조직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산업에서 ESG 전환을 더 빠르게 하려면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전략들 말고 혹시 우리가 아직 발견 못한 숨겨진 열쇠 같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